여기에서 지금 시기에 ARM이 왜 상장을 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통찰을 해봐야 돼. 지금 시기에 왜 상장을 할까? 그거를 통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라는 거야. 내가 지금 밸류에이션 설명하면서 비교 기업을 엔비디아를 얘기해줬죠. 비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때요? 제일 핫하잖아. 제일 선호도가 높잖아. 시장에서. 시장의 중심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상장하는 거라고. 핵심은. 지금 ARM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트레이더 그룹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9월 회의가. 근데 금리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를 3시간을 했다고.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요번 조정 때 어디까지 빠지냐야. 자룡아, 예, 형님.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히또나 한잔 할까?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렸는데, 형님? 아, 그래? 뉴욕 아닌가요? 일본인가요?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약간 독립국 느낌으로 그렇지, 공매도 대첩. 그렇지.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 가시죠, 지금. 지금 ARM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뭐 저렴한 회사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 좋은 개살구? 종목이 빚 좋은 개살구야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지금 AR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설계 기업.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 아니고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설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유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는 100% 설계만 해. 유신이라는 회사. 그건 건설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물론. 근데 이게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가 있고 건설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이제 위탁을 하지. 근데 그게 유신이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설계 기업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쉽게 이해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많이 몰라. 이게 영국에서 만든 회사지만은 90년대에 스티브 잡스하고 공동 창업자가 한 명, 애플의 부사장격인 그 창업자가 있어요. 내 이름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애플이 만든 거야, 이 회사를. 그래서 지금도 애플이랑은 아주 돈독한 협력 관계이고 그때부터 설계를 맡아왔어요. 맡아왔고 그때 이제 90년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스마트폰 같이 작은 이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CPU나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거래.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90년대면 컴퓨터가 어딨어. 맥킨토시? 90년대 맥킨토시가 아닌데? 8비트인가? 16비트, 8비트 할 때잖아, 우리나라. 학교에 컴퓨터 몇 대 있지도 않고, 도스. 90년대 후반에 뭐 도스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좀 나는 이게 진짠가. 예, 생각이 들고, 애플의 주도로 탄생한 이 기업이, 이제 민간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참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전 펀드 유행을 할 때, 손정희 회장이, 흔히 얘기해서, 쇼핑을 했다고. 2014년부터. 무슨 쇼핑을 했냐면, 금융위기 이후로 앞으로, 뭐가 좀 잘 될까? 이 물음이 있었다 그래요. 손정희 회장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거를 연구하는 팀을 만드는 거지. 소프트뱅크 내에서. 그게 바로 비전 펀드인데, 그 비전 펀드가 펀드로 됐으니까 비전 펀드지. 그 당시에는 그냥 일개의 팀이, 태스크포스 같은 팀이었단 말이죠. 2014년, 뭐 이때. 금융위기 이후로 뭐가 잘 될 것인가. 돈이 남으니까 투자처를 찾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재계 2위의 이제 부자였으니까 손정희 회장님이. 그래서 그걸 찾다가
영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인 ARM을 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40조에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벤처 기업성의 어떤 기업을 가장 큰 금액으로 인수한 그 기록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랭킹 안에 들 거예요. 이게 인수 금액이. 그 당시에 소프트뱅크 지분이 75%로 이제 사들였고 그 이듬해 비전 펀드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5%도 웃돈을 주고 비전 펀드가 다 인수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건 100% 손정희 회장의 이제 회사인 거고. 그래서 2016년에 40조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40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이 하만앤카돈을 인수한 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M&A거든요.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한 금액이 10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한 게 40조라는 거죠. 예, 4배가 더 큰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25%를 추가로 더 샀으니까 50조가 든 거지. 50조 이상이 든 거지.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거의 뭐 몇십 조, 거의 100조 단위의 적자를 냈어요. 2020년쯤에.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에 이제 50조 정도의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지. 나스닥에 상장 시도도 했지만 잘 안 됐고 그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기업이.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관심을 보여왔고 엔비디아에 50조를 주고 받고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엔비디아랑 이 회사랑 하는 일이 비슷해. 이 매출이 비슷하다고. 이 회사는 물론 설계를 하는 거지만 섹터가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가져가면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제 독과점 규제가 한참 막 이슈였단 말이죠. 애플 뭐 또는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랑 막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유럽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불발이 됐고 나라에서 막아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워크 그리고 디디글로벌 이 두 회사도 이제 비전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데 디디글로벌은 상장 폐지된 거 아시죠? 상장 폐지됐어요. 네, 그래서 엄청 손해봤어. 거의 20조 가까이 손해본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위워크도 지금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90%, 85%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손정희 회장이 꿈꿨던 성장을 하는 벤처 기업에 우린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비전 펀드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이 이제 불발로 된 거고 하지만 ARM 같은 경우는 좀 나름 잘 산 게 성견지명으로 잘 산 게 ARM이 뭔지 이제 기술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ARM의 기술력은 아까 내가 애플 얘기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기존 컴퓨터의 CPU를 소형화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소형화. 기존 컴퓨터에 이제 CPU를 소형화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2007년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CPU를 스마트폰에 넣으면은 작게 해서 넣으면은 전력 소모가 많고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인텔이나 AMD 이제 경쟁사라고 하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저전력을 해낸 거지 ARM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ARM의 그 CPU를 모든 회사들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에서 로열티를 지급해가면서 설계를 맡겼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회사가 했어요. 인텔과 AMD의 어떤 기술력보다 앞선 기준이 언제냐면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애플의 자체 칩인 M1이 애플의 자체 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설계를 ARM에서 해요. 지금까지 애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한 단계 점프를 했다는 게 반도체 중에 가장 점프를 했다고 평가받는 게 M1. 그거를 이제 설계를 했고, 그걸 기준으로 인텔과 AMD를 훨씬 능가했고, 이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 화웨이나 이런 회사들에서도 다 이쪽에다가 이제 설계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ARM은 그 팹리스 기업들의 팹리스다.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개념의 뇌인 건데 90%를 다 이 회사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에. 뭐 얘기를 했지만 애플, 하웨이, 그리고 삼성, 퀄컴, 엔비디아에서도 이 설계도를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AI 반도체 중요한 건 요번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AI 반도체 설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크게 밝혀진 게 없어요.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아직 기업 공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직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지분을 살려고 달려들고 있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삼성, 퀄컴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론 AI 반도체 설계의 매출이 한 20-30%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50%가 로열티라는 거는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50%가 로열티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AI 설계도가 아니고, 앱 전체 매출의 50%가 설계에서 나오는 이제 로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앞으로도 계속 수용화되고 뭐 웨어러블 기기도 나올 것이고 모바일이 존재하는 한 이 회사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랑 비슷한 기업을 보면 되겠죠.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엔비디아랑 비슷한 기업이 지금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AMD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AMD는 지금 꺼져가는 기업이라서 뭐 여기 앉는 것 같네요. 시놉시스와 이제 케이던스 이 기업들이 지금 에비타가 2024년 기준으로 29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가치가 에비타가 근데 그렇게 쳤을 때 ARM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가치가 이제 410억 달러라는 거죠. 이 퍼밸류를 밸류에이션을 매기면 410억 달러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54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국 기업으로 따지면은 포스코 정도 되는 거지. 시가총액 포스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포스코보다 한 10배 낮아. 10배 낮아요. 포스코보다 10배 돈을 적게 벌어요. 하지만 미국 그 기준에서는 지금 밸류를 상당히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가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맞춘 거고 지금 시장 그 평균 그 밸류가 410억 달러라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스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스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나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엔비디아, 시놉시스, 케이던스의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410억 달러인데 소프트뱅크의 IPO 목표액은 700억 달러예요. 예. 거의 70% 이상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거의 뭐 지금 산 게 본전 수준이란 말이지, 지금.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까지 해가지고 50조 정도 샀는데 지금 상장에도 50조 정도 받겠다는 거야. 근데 좀 더 저는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100조 정도? 이 정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70억 달러가 맞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시기에 ARM이 왜 상장을 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통찰을 해봐야 돼. 지금 시기에 왜 상장을 할까? 그거를 통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라는 거야. 내가 지금 밸류에이션 설명하면서 비교 기업을 엔비디아를 얘기해줬죠. 비싼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때요? 제일 핫하잖아. 제일 선호도가 높잖아. 시장에서. 시장의 중심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상장하는 거라고. 핵심은. 엔비디아랑 하는 일이 비슷해. 그러면 돈이 엔비디아 쪽으로 갈 거 아니야. 시장에서. 그럼 파는 일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는 독과점이고 엔비디아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엔비디아의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밸류 가치를
뻥튀기 하려고. IPO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IPO를 하는 거예요. 손정의 회장님이 왜 지금 시기를 IPO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시기. 시장의 패션.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먹힐 수 있는 산업군이 어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지금 리튬이잖아요. 리튬. 2차 전지.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주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미국의 주도주는 AI,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을 해야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IPO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상장 계획을 잡은 것이고,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출이 있어요. 이 회사가. 있지만 그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 불가해요. 상장하기 전까진. 상장하면 기업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때 나와요. 전체적인 매출 가이던스밖에 못 봐, 지금은. 모든 IPO라는 게 그래. 뭐, 예를 들면 거기 회사 내부자를 알아가지고 무슨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알 수는 있겠죠. 보통 운용사, 큰 운용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그거를 공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불법이니까 공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이 ARM의 AI 반도체의 반도체 계획을 IPO 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회사의 상장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했으니까. 그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는 거야. 얼마나 지금 시장 패션 트렌드에 이게 AI에 맞물려서 고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게 AI 반도체에 달렸다는 거지. 일단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AI 반도체는 시장의 화두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재 이 앵커 투자자인데 앵커 투자자라는 말은 뭐냐면, 앵커라는 게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메인 MC를 우리가 이제 앵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앵커 투자자라는 거는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어떤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했을 때 웃돈을 주고 지분을 사는 이제 투자자를 말을 하는 거고, 웃돈을 주고 사는 거야. 기존 시세보다 돈을 주고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걸 앵커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운용사들 있잖아요. 운용사들 삼성자산운용이나 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저번에 내가 3프로 TV 그 스펙 상장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100억 투자했다 그랬죠. 그런 게 앵커 투자자예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은 산업은행이 100억 투자했잖아요. 그런 걸 앵커 투자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앵커 투자자라고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예.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독과점인데. 이 회사를 소유하거나 또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거든. 그게 핵심인 거야. 왜 지금 이 회사에 그 앵커 투자자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지금 이 회사, ARM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이 화두가 왜 되냐면, 독과점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독과점이란 거의 핵심은 저전력 CPU. 다른 회사들도 이 소형 작은 CPU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전력이 안 돼서 지금 이 회사가 인정을 받는 거야. 이 저전력. 이거가 가장 커요. 이 AP를 만드는 스마트폰이나 기계를 만들 때, AP, 이 뇌를 만들 때 전력이 이게 무슨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특허도 있고 그 회사에서, 예, 그래서 무슨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텔, AMD 어떤 회사들보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이제 난다라는 거죠. 전력이 높으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고 수명이 짧아져요. 터질 수도 있고. 테슬라 전기차 터진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 터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저전력이다. 이 회사의 모든 핵심은 저전력이다. 경쟁력이 있는 건. 그래서 반도체의 계획이 중요하고, 삼성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또는 스냅드래곤, 그리고 지금 스냅드래곤하고 지금 ARM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트레이더 그룹 회의가 어제 있었거든요. 9월 회의가. 근데 금리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를 3시간을 했다고.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요번 조정 때 어디까지 빠지냐야.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변수가 있다라는 거지. 삼성이냐, 애플이냐, 엔비디아냐. 이게 변수인 거예요, 지금. 네. 사실 뭐 스냅드래곤이나 퀄컴은 여기 못 끼지.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조금 깨갱인데 이 중에서. 근데 삼성전자가 허밸류를 얘네들처럼 받으면 돈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4배가 차이 나요. 350조니까 애플이 지금 1400조잖아. 16. 4배가 3.5배 정도 차이 나요. 네. 돈은 더 많이 벌고 현금도 많은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 코리안 리스크 물론 성장성이 없죠. 여기에 대비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내가 원래는 이제 멤버십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엔비디아는 아니고 엔비디아는 예전에 탈락 경험이 있어서 확률이 적어요. 애플이 가장 주요 주주로 되지 않을까. 앵커 투자자 중에서. 저는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어요. 예, 애플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돈이 많으니까. 웃돈 주고 더 살 수 있겠지.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분 이탈 경쟁이랑 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앵커 투자자로 협의하고 있잖아. 그러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불러. 엔비디아에서 12조를 불렀어. 애플 뒷짐 딱 지고 있다가 야 20조 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당연히 돈 많이 주는데 팔지. 그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애플이 돈질을 하면, 흔히 얘기해서 돈질을 하면은, 바로 그냥, 앵커 투자자는 애플이 다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인데, 모르지 또. ARM을 주요 투자자로 이제 앵커 투자자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정기주총회 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쓰고 아마 할 건데, 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이 회사를 가지려는 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이거. AI 반도체의 설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전력 CPU, AP는 당연한 거고, AI 반도체의 설계에 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랑 협업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발표된 거고, 예. 근데 구체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스닥의 방향, 그리고